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따로 현미경이 있어서 눈으로 본다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가심남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공장을 셋업하는 과정을 컴퓨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려면 본체나 모니터, 프린터 등의 장비를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공장 셋업 과정에서도 우선은 장비를 반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물론 장비 반입 이전에 장비의 스펙이 공장에서 쓰기 적합한지, 아니면 또 여러 장비 업체 중에 어떤 업체의 장비가 가장 성능이나 효율이 좋은지 등의 여러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최선으로 선정된 업체의 장비가 반입되겠죠. 다만 컴퓨터나 부속기기들은 가볍기 때문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도 들고 나를 수 있겠지만, 이제 공장에서 쓰는 장비들은 무게도 톤 단위에다가 이제 가격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주로 반입 전문 업체한테 위탁해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특히나 높은 공장 건물의 고층부 쪽에 장비를 반입할 때에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공장 건물 외벽에 있는 반입구까지 장비를 떠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청정한 팹과 상대적으로 클린하지 않은 외부가 통하게 될 텐데, 팹 내부에 이물 관련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 설명하자면, 내부에 이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팹 안에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 팹의 도어를 열고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밖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물들도 같이 딸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팹 안에 이물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비 셋업의 두 번째 과정은 유틸리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장비 셋업 과정을 보기 전에 저희 컴퓨터 설치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컴퓨터를 사무실에 가져왔으면 이제 본체에 전기를 꽂고, 프린터가 있다면 인쇄를 위해서 잉크 같은 재료들을 연결해줘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부속 장비들을 구동하는 데에도 전기나 잉크 같이 에너지원과 물질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에 반입된 생산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비들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물질 같은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전기나 냉각수, 각종 화학 가스들, 베큐um 등이 있겠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으로, 가스나 액체 종류의 유틸리티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배관의 형태로 장비에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유틸리티의 연결이 제대로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장비 셋업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유틸리티라는 단어의 정의, 즉 장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물질, 이 유틸리티이고, 이 유틸리티를 장비에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셋업의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드웨어 및 공정 조건 셋업인데요. 셋업에 필요한 유틸리티가 연결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생각하면 PC의 마우스나 키보드, 모니터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과정들은 전기를 꽂기 이전에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셋업에 유틸리티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하드웨어 셋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실제 라인에서 쓰이는 장비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나온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어서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이 장비가 측정 장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따로 현미경이 있어서 눈으로 본다는 거고요. 여기 위에 웨이퍼를 올려서 위에 있는 현미경으로 웨이퍼의 무언가를 측정을 하겠죠. 이때 현미경은 대체로 고정된 자리에 있고 밑에 있는 웨이퍼 스테이지, 그러니까 웨이퍼를 올려둔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웨이퍼 스테이지가 밑에 있는 서버 모터의 구동으로 X축, Y축,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원하는 측정 위치를 현미경 앞에 갖다 대주는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서브 모터로 구동되는 이 X축, Y축 구동을 얼마나 정확한 위치로 배달할 수 있는지, 또 이 X축, Y축이 정확하게 직교도도 90도로 유지를 해야겠죠. 또한 이 현미경의 경우에도 이 측정된 값이 실제 값과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셋업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은 단순히 조립 업무가 아니고 전기나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연결해서 장비를 직접 구동하면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하드웨어 셋업에 왜 유틸리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드웨어 셋업에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셋업이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셋업을 하고 공정 조건을 셋업하게 되는데, 먼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치면은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또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 값을 바꿔주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 조건을 셋업을 하는데, 그 공정 조건 셋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레시피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레시피라는 단어는 요리법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요리를 만들 때 면은 몇 분을 삶아야 되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요리책이 레시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공정을 진행할 때 이 레시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실제 우리가 쓰는 레시피라는 단어는 음식을 어떻게 조리할지를 다루는 레시피라면, 공정에서 말하는 레시피라는 단어는 우리가 제조하려고 하는 웨이퍼를 어떻게 삶고 구울지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제가 표현은 웨이퍼를 삶고 굽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웨이퍼를 조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떻게 공정을 진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공정 조건이 담겨져 있는 공정 비법이 레시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법으로 알고 있는 레시피라는 단어와 실제 공정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라는 단어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토마토란 재료를 으깬다. 면을 오븐 강불에 삶는다.
오븐에 치즈 넣고 오븐 돌린다. 이런 식으로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만드는 레시피가 대충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 공정에서는 웨이퍼를 어떻게 공정을 수행하냐 라는 건데, 여러 가지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의 레시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A라는 물질로 웨이퍼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두 번째로 B라는 PR 물질로 9나노미터 단위로 PR을 코팅하고, SHP라는 오븐 비슷한 유닛에서 예를 들어서 300도로 3분간 가열한다. 그리고 뭐 노광을 하고 어떻게 뭐 디벨롭도 하는 건데, 뭐 디벨롭에도 약액의 농도는 어떻고 약액에 노출시키는 시간은 어떻고 몇 초고, 이런 식으로 공정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요리하듯이 나타내는 것이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레시피라는 단어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자세한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정에서 쓰는 레시피라는 단어는 우리가 웨이퍼를 어떤 식으로 공정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시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 토마토의 양은 얼마나 할 것이며 소금의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탐구를 하죠. 그래서 최고의 맛을 내는 레시피를 찾아냅니다. TFT 공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광을 얼마나 진행을 하고 PR은 몇 나노미터로 코팅을 할 것이며 디벨롭 약액의 농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반응시키는 시간은 얼마나 반응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컨트롤 해가면서 최고의 TFT를 만들기 위한 탐구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최고의 레시피를 찾는 작업이 공정을 셋업하는 과정이자 공정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의 레시피를 찾았으면 공정 조건 셋업까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셋업의 큰 틀의 관점에서 셋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자잘한 업무들도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셋업을 설명하는 과정이기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